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동호입니다. 3월의 첫째 주 토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을 좀 드려왔던 것 같아요. 1월 달이나 2월 달 경마는 좀 적체된 모습 속에서 좀 이변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3월 달 경마 오늘 토요 경마 예상치를 보면 아마도 이전보다는 조금은 느슨한 그런 모습도 볼 겁니다. 하지만 경마는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어려운 경주에서는 복병마의 반란이 좀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또 인기마 접전에서는 옥석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그만큼 좀 까다롭지 않나라고 보십니다. 자, 이런 부분을 풀어주실 분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돌 위원. 이번 주 3월 달 첫째 주 이제 경마일이에요. 좀 편성은 좀 어떠한 것 같아요? 금요 경마 방송 때도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출전 대수가 많이 적었고 능력 마필보다 좀 기복 마필 간의 접전 구도가 많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토요 경마 양상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월초다 보니까 출전하는 각 경주마다 마필 자체도 두수도 상당히 적어졌고요. 보여지는 양상은 금요 경마 비슷한데 오히려 편성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토요 경마 자체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는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금요 경마보다는 토요 경마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냐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주로 여건도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어찌되었든 경마는 늘 어렵다라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과 승자한이는 발주 능력은 지금까지 보여준 발주 능력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1200m. 정말 음악표는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전 경주 이후에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선 최저, 선행과 선입이 자유로운 진영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삼월 첫째 주 토요 경마로 시작되는데요. 역시 이제 이번 주에 보면 한 개 경주가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6등급 1300m 경주가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6등급 편성이 좀 분할이 되었습니다. 워낙 좀 단촐하게 펼쳐지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1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토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7대 마필이 단촐하게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정말 6등급 편성을 7두가 나오는 것을 정말 언제 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난주까지 보면 6등급 편성은 매번 12마리, 14마리가 출전하다가 7두가 좀 단촐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백돌이요, 1000m 단거리 편성인데 나름대로 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그래도 입상권 전력으로서 우세하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정말 단촐합니다. 6등급 편성이 이렇게 된 것도 저 역시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얼핏 봤을 때는 약간 난전 구도를 펼쳐질 것도 보여지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능력적인 측면에서 좀 정리는 드러났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6번마 샤인 퀸이란 마필이죠. 데뷔 이후 5번의 경주에 아직까지 입상은 없습니다만 뛰어왔던 상대들이 워낙에 강했던 전력입니다. 데뷔 이후 아직 마필 상태가 완성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도 2번의 오픈 경주를 출전할 만큼 마방 자체에서는 조금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인데요. 이 마필이 최근 뛰었던 흐름의 상대들을 보시면 섬광이부터 친친찬, 클리너키, 주얼리 파티, 상승세의 전력두가 뛰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상대에 고전했던 모습에도 직선에 몰아붙였던 탄력이 꽤나 우수했던 마필이었죠. 편성적인 강도가 강하지 않습니다. 샤인킨이란 마필이 기본 스피드감이 없는 마필이 아니죠. 예측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3번 클리어 퍼스트를 제외하곤 자리 잡는데도 편한 전개를 만났기 때문에 우선적인 편성적인 이점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6번마 샤인킨의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어찌 보면 강한 상대하고 뛰어왔다가 좀 약한 상대를 만났다. 이런 쪽에서 6번마 샤인킨이 조금 우세할 볼 수 있는데요. 6번마 샤인킨의 상대만 좀 알아봐야겠죠. 백돌리요. 그 6번마 샤인킨의 상대만 어떤 말이 될까요? 우선 금요경마부터 제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게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또다시 서울 주로 자체가 또 가볍게 형성이 된다는 거겠죠. 최근에 서울 주로가 굉장히 가벼워서 선행 1순위 마필들이 많은 선전을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단독 선행이 가는 마필은 역시 3번마 클리어 퍼스트란 마필입니다. 세 번의 경주에서 발군의 순발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역시 지구력의 좀 한계를 보였던 전력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선행을 나서는 과정 속에서 전혀 압박을 받을 이유도 없는 모습이고요. 상대권의 마필의 능력이 현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적 전개의 3번 클리어 퍼스트 우선적인 관심권의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5번마 윈스타란 마필이 두 번의 능검을 치르고 나옵니다. 첫 번째 능검은 능력 미달로 아쉬움을 남겼다면 직전 경주 능검에서는 재건 마필과의 상대 속에서도 나름의 역주를 펼쳤던 전력. 내측 선입에서 직선에 몰아가는 탄력도 여유가 있었고요. 훈련 때는 외선 4등급의 슈퍼장과의 병합에서도 기본기를 갖췄기 때문에 데뷔전이라도 무시 못할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바깥쪽에 있는 7번와 썸마스터라는 마필이 과연 데뷔전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을 띄워줄지를 모르겠습니다. 병력 자체가 좀 있었던 모습이 아쉽긴 하죠. 10월 달에 능검 이후에 골마겜의 여파로 좀 시술을 하고 오랜 공백이 있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재검 때 모습은 좀 가벼운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 마필의 반란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경주 경험 있는 마필 두 마필과 그리고 데뷔전을 준비한 두 마필을 좀 설명해 준 것 같아요. 4번마 클리어 퍼스트, 5번마 윈스타, 6번마 샤인킨, 그리고 7번마 썸마스터. 4두의 마필이 좀 인기를 좀 양분할 것 같습니다. 6번마 샤인킨 중심으로 좀 인기를 좀 양분할 것 같은데 백돌리어는 6번마 샤인킨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자. 강한 상대들하고 싸웠다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어찌됐든 3번마 클리어 퍼스트는 두 번의 경주를 경합성 레이스를 펼쳤다면 이번 경주는 백돌리 의원이 말씀한 식으로 단독 선행을 모색할 수 있는 저럴 찬스를 만났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3번마 클리어 퍼스트 이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3번마 클리어 퍼스트와 6번마 샤인캣 이 두 마필을 저희들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토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경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이제 성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6등급 보면 보통 별정 A, 이번 경주는 별정 C로 이제 치러집니다. 이런 부분은 좀 맛의 그 자료를 보면 꼼꼼히 한번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경주가 장수, 한우랑 사가랑 그 기념 경주로 펼쳐집니다. 장수 쪽에 그 한우하고 사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기념 경주로 치러지는데 6등급 좀 부진형 마필 간의 대결이에요. 자, 이번 경주를 백동 의원이 전개도로 꼼꼼하게 살펴주시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13마리 마필들 간의 게이트 접전 구도죠. 그렇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는 사실상 기존의 마필들 사이에서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마필들, 이 편성이 아니라 다른 편성에 갔을 땐 능력 자체를 좀 기대하기 어려운 좀 하위 등급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이 편성에서 이 구도에서 편성적인 우위를, 전개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던 경주였는데요. 모든 경주 조건과 마필의 잠재력, 기수까지 감안했을 때 역시 4뒤의 선전은 좀 더 앞서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6번, 7번, 10번 4두가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 속에서 직선까지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의 변화가 좋은 6번만 마법 탄환이 근소하게나마 선두권을 빠르게 나갈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서서히 성장세를 보이는 5번만 금빛 울림도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힘의 여유가 좋은 10번마 농번 승리도 바깥쪽에서 몰아가면서 두마필에 밀리지 않을 만큼 탄력을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최적 전개를 노려볼 수 있는 7번마 K윌의 반란까지는 염두가 필요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6번, 5번, 10번, 7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질 모습인데 무엇보다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내두에서 가장 앞서 있다 평가하는 마필은 바깥쪽에 있는 바로 10번마 농번 승리라는 마필입니다. 스피드에 대한 여유가 적죠. 매번 타이밍이 늦은 모습으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힘에 대한 여유는 확실히 좋은 마필입니다. 상대 여부에 따라서, 전개 여부에 따라서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 대비 가장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죠. 무엇보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경주에서 올려붙이는 타이밍 자체를 빠르게 끌어나간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편성 자체에서는 어떤 기수가 기승을 해서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마필 성장세에서 문세영 기수가 이번 경주에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 마필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만 농본 순위를 필두로 후차권에서의 접전이 그려질 텐데요. 자, 6번만 마법 탄환의 최적 전개에 좀 더 기대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능력 자체는 역시 강하지 않죠. 힘도 꾸역꾸역, 스피드도 꾸역꾸역. 다소 아직까지의 모습 자체로선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최근에 마필 자체의 주행 자세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상대가 약했다 해도 기대 이상의 스피드를 보여줬고 정정희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게 되면서 상대 대비 좀 더 가벼운 부중 2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편성에서 6번만 마법 탄환의 회복세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온막 금빛 울림의 힘에 대한 여유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편성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두 마필에 비해선 스피드는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힘에 대한 여유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타이밍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최근 대비 선두권의 흐름 느린 역시 상대권에 대비해서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금빛 울림의 취입성에도 충분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복병권의 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7번마 K웰이죠.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입상을 하고 있는 마필 자체는 딱 두 마리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젠틀짱과 K웰. 딱 이 두 마필만이 준우승, 딱 입상에 한 번의 경험이 있는데 K웰 자체는 35번의 경기를 치르면서 한 번에 입상이 하기 때문에 좀 초라한 성적이긴 하더라도 마필 자체가 기본 선입력은 있습니다. 선입 전개에 분명히 최적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약한 선두권의 흐름을 만났기 때문에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경주 밀려 들어올 가능성, 최대 이변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한 마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 노려볼 수 있는 10번마 농본 승리를 필두로 6번마 마법 탄환, 5번마 금빛 울림, 7번마 K웰의 이변까지 4두의 접전이 그려지는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가능성을 엿보여줬던 그런 마필들의 역시 이제 인기를 좀 양분할 것 같아요. 이번 경주가 유심히 살펴보면 뚜렷한 그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임력 있는 마필, 이런 마필에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7번마 K웰이라는 마필은 여기서 좀 복병권 전력으로 같아요. 어찌 보면 또 조성공 기수, 장철 기수가 낙마사고 그다음에 안누리 기수가 기승전주로 인해서 조성공 기수한테 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그래도 금빛 울림이나 마법 탄환, 농본 승리가 보여준 추임력에 비하면 K웰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 마필이 입상 기대치를 가져준다는 것도 제가 처음에 이런 편성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다른 편성에서 뛰었다면 전혀 관심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금빛 울림이나 마법 탄환 자체도 단점 자체는 분명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율의 최대 이변까지는 관심을 가져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마필을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좀 이번 경주는 뭐 5번마 금빛 울림이나 6번마 마법 탄환, 10번마 농본 승리 쪽으로 좀 인기를 양분할 것 같아요. 그 틈새를 도전해볼 마필도 분명 관심을 가야 될 경주 같은데 1번마 송파스타가 걸음의 변화를 분명히 좀 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말인데 실전에서 또 그렇게 걸음이 나오질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번마 매니베트는 매니피자마이지만 매니피자마답지 않게 상당히 둔탁한 모습을 보였던 말인데 경주를 치면서 조금씩 좋아진 변화를 느껴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발빠른 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1번마 성파스타나 2번마 매니베트 입상권 도전 가능할까요?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MC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이런 평가를 매번 해주셨는데 역시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매번 꾸역꾸역 띄워주고 있고 직전에 뭐 내측에서 최적 전개를 펼치고도 뭐 끝걸음의 한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정현 기수가 이마필의 능력을 끌어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뭐 매니베트 같은 경우에는 매니피의 자마 그리고 상대가 약해졌기 때문에 페로비치의 기승이라면 저는 좀 더 다른 양상을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결정력에 대한 모습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두마필은 조금 좀 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 백돌리언은 5번마 금빛돌림, 6번마 마법탄왕, 그리고 10번마 농번승리가 그래도 좀 우세하다. 이쪽에 이제 포커스였는데 저는 좀 그러면 생각을 좀 달리하고 싶어요. 뭐 금빛돌림이 데뷔 전부터 인기마로 대두가 됐던 말이고 6번마 마법탄왕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인기마로 대두가 됐던 말. 10번마 농번승리는 매번 인기를 좀 나눠갔습니다. 물론 그 10번마 농번승리 같은 경우는 순발력도 있어요. 근데 순발력을 발휘하면 결정력 부족, 참고 쓰면 한 발을 쓰면 늦게 올라온 단점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하지만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도 분명 이번 경주는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토요 제주인대 1경주입니다. 3세 이상 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도 놀랐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능력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있죠. 물론 이번 경주에 보면 능력 상세를 보이고 약간 이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있지만 좀 능력 인기마들 간의 접전 양상 그중에 최근 3연속 입상에 성공한 마필 좀 더 주목해 볼 경주라고 좀 평가가 되는데요. 자, 제주경마 이훈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훈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그 제주경마 그 전반부에 있는 경주를 선택했어요. 제주중계 1경주 추천 마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마 3세 이상 1100점 이하 12의 편성입니다. 800m 단거리 경주로 편성이 되었고요. 연속 출전마가 많은 그런 경주로 기존과 신예 간의 접전 구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능력 우위에 있는 인기마들의 선전이 예상이 됩니다. 신예 진족의 5번 가문의 전설 3연승 도전 나서는 말로다가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으로 길게 가져간 훈련 모습이었고요. 근지구력 보강에 힘쓰는 모습으로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경주 입상권 한 자리 무난한 말이 되겠고요. 상대마로는 9번 세이찬인데요. 900m에 직전 출전하면서 끝걸음 부족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거리가 내려온 800m에 다시 한번 출전하면서 거리 적성에서 2점을 가지고 있는 말로 훈련 시 습보 모습에서는 컨디션 올라오면서 좀 더 걸음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 강공으로 경주를 펼치게 된다면 좋은 성적이 예상되는 말이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10번 새벽 초원 역시 뭐 도전마이라기보다는 상대마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능력 면에서는 인정을 해도 무방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보면서 컨디션 위주의 가벼운 훈련이었지만은 이 말도 직전 대비 좀 더 힘찬 모습으로 게이트가 다소 외곽으로 몰려갔지만 선입권 초반 자리 선점만 잘 된다면은 상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월한 전개 예상이 되고요. 복병권에서는 3번 개성시대 역시 인기가 있을 건데요. 7번 황룡전설 이렇게 두 마리 마필을 다소 고민을 했는데 이 중에서는 장기 휴양 다녀와서 경주 적응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7번 황룡전설 능력 면에서는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유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역시나 뚜렷한 강자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말 제 능력만 발휘한다면 휴양에 대한 성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오마 가문의 전설이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으로 이제 승급전이잖아요. 800점짜리 경주에서 1100점짜리 경주를 치러서. 근데 부담점이 올랐는데 문제없이 극복 가능할까요? 네, 이 말은 역시 부담 중량 극복은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뭐 당대 인류가
평가 당일 인기마로다가 이 두 마필이 대두가 될 건데요. 훈련 모습에서는 일단 가문의 전설이 전보다는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윤 의원은 승급전이지만 그래도 오버마 가문의 전설의 선전을 좀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상대마로는 9번마 세창가, 10번마 새벽촌을 말씀해 줬고요. 여기 이제 복병 같이 있는 마필은 이제 3번마 개성시대와 7번마 항룡전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7번마 항룡전설은 공백전이지만 예, 어찌 보면 강등된 마필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번마 항룡전설까지는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항상 안말들 간의 경주, 거기에 1000m 단거리 편성은 정말 치열하고 어찌 보면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이루어지지 않나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4경주는 백돌위원이 추천 경주로 준비한 경주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위원. 네, 오늘의 추천 경주 방송 추천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2마리 출주, 최단 거리 1000m, 능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꽤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번 편성에서 중심에 대한 믿음은 강하다는 판단입니다. 후차권에서의 집중력도 중요할 수 있는 경주고 훈련 시부터 쫓아다닌 마필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의 경주인데요. 중심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마필은 역시 9번마 KT스타입니다. 주행 심사부터 워낙에 기본기가 좋았고 훈련에서부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데뷔 전 역시 많은 인기 속에서 능력적인 측면을 입증을 해줬던 세력이었죠. 직전 승급전 당시에도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내면서 마지막까지 여유감이 있었던 전력. 물론 이번 편성 자체가 KT스타가 선행 자체를 편하게 모색하기엔 불편한 요소가 몇 두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데뷔전 당시에도 레전드걸이 이끌었던 흐름에서 빠르게 2선 가담하면서도 여유감을 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성은 넘어설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시의 모습이나 상대적인 모습, 전개적인 모습에서도 완성도가 높았던 KT스타.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강한 중심으로 세워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후차권이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딱히 보여지는 마필은 한 6두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만 나르샤킴부터 2번만 윤한초, 4번 썬데이 드리머와 바깥쪽에 있는 5번만 나나나, 7번만 삼정가디언과 8번만 달콤한 주말까지 한 6두가 후차권에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어질 걸로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도 역시 능력적인 측면에서 훈련적인 모습에서 전개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전력은 분명하기 때문에 꺾어드릴 마필들, 버려드릴 마필들 확실하게 접어드리고 자신 있는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인사드릴 오늘의 4경주입니다. 예, 백돈 의원은 최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9번마 KT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마를 좀 찾아보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상대마 중에서도 좀 여러 마필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제기에는 좀 복병마도 귀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있고요. 그리고 현 등급에 보면 인기를 모으고 인기만큼 좀 부진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5등급 편성은 좀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보이는데요. 자, 이번 경주 백돈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10마리 단촐한 편성이죠. 앞서 설명을 드렸던 3경주 자체는 난전구도, 기복형 마필들 간의 접전이었다면 이번에 5경주 자체는 인기권 마필들 간의 접전구도입니다. 능력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주의 중심과 후차권의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한 오늘의 경주인데요. 모든 경주 조건과 상승세 준비 그리고 훈련에서의 성과까지 종합해 봤을 때 역시 4두의 선전이 좀 더 기대감이 앞선 경주입니다. 1번, 2번, 4번, 5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양상인데요.
초반부 전개는 KT의 점이 좋은 1번번 대천 포커스가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기본기 좋은 2번 동천의 가이도 그에 못지않은 순발력으로 압박해 나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회복세가 좋아지고 있는 4번 아웃캣도 빠르게 선입권에서의 가담 능력은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서서히 변화가 오고 있는 5번 당찬 모습도 최대 2변까지는 고려를 할 수 있는 편성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 4번, 5번. 사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인데 자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앞섰다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역시 2번 게이트 동촌의 가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최근의 상승세가 상당히 막강하죠. 작년 5월 때 경주에서 주행 불량 등의 이유로 마필 자체가 재검 처분을 받았었고요. 결국엔 거세를 담행하고 휴식기를 좀 길게 가지면서 마필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왔던 마필입니다. 공백 이후에 공백 전부터 3연속 입상이 가능할 만큼 마필의 여유감이 강했던 전력인데 직전의 경주에선 왼다리 저름으로 출전 취소가 되면서 타이밍 자체가 좀 템포가 좀 끊겼던 느낌은 있습니다만 차분하게 준비를 내준 이번의 경주에선 상태 또한 그리고 준비 또한 상대적인 강점 또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승세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겠고요. 자 후자권에선 내선에 있는 1번 대천 포커스의 선전에 기대감이 앞선 경주입니다. 자 스피드에 대한 여유가 좋은 마필로 최근에는 승급 이후에 좀 다소 무리한 주행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무엇보다 KT의 요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전개를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선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이번엔 상당히 KT의 요건이 좋은 1번 인게이트 요건을 받아냈습니다. 상대 마필들보다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고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해준 이번의 경주에선 후차권에서 가장 일감의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번마 아웃캣의 회복세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측 사행으로 재검을 치르고 나오고 있죠. 한동안 악벽이 순치되는 모습으로 기본 상승세가 좋았는데 직전의 경주에서 고질적인 악벽으로 다소 아쉬운 3위권에 마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방 자체에서 악벽 순치에 공을 들였고 재검 시의 모습이나 훈련 시의 모습은 여유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웃캣의 변화 자체에도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최대 이변 복병 세력권 중에선 오버 당찬 모습이란 마필의 회복시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에 대한 여유가 좋았던 마필이죠. 5등급 진입 이후에도 연투가 가능했던 전력이었어요. 선행 선입이 자유로웠던 마필이었었는데 최근에 회복세가 다소 떨어진 모습으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 당시에는 무리 없이 마필을 체크하는 모습에도 마필 탄력 자체가 기존의 모습과는 완벽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황정호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면서 감량의 이점 요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대 대비 가장 편안하게 전개를 펼쳐줄 수 있는 오마 당찬 모습, 회복세의 모습이라면 최대 이변까지는 고려할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죠. 제 2번마 동촌의 가이를 필두로 1번마 대천 포커스, 4번마 아웃캣, 5번마 당찬 모습의 이변까지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오후 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말, 이번마 동촌의 가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출주 제외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 백돌위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동촌의 가이가 공백을 좀 갖고 나와요. 근데 골마겸 여파 때문에 좀 공을 가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새벽주의 컨디션은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훈련 패턴 자체는 좀 강하게 했다라기보다도 좀 가볍게 훈련의 다리를 풀어주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고개가 높아지는 점 때문에 양털 코드를 시행하고 좀 훈련에 임했다는 점은 아쉬움은 남는데 전체적인 가벼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동촌의 가이란 마필은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적인 강도가 낮아진 이번 경주 의도적인 정현 기수의 감량 이점이라면 정현 기수가 차분하게 말 위에만 앉아 있어도 입상은 가능하다 평가합니다. 예, 정현 기수 뭐 사적인 얘기지만 정현 기수가 그 체중 관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신인 기수인데 좀 그 가벼운 부중의 마필을 좀 기승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제 그 체중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못내 아쉽습니다. 자, 동촌의 가이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12월 27일, 12월 달 경주 치고 나서 이제 4세가 되면서 이제 그 핸디캡 경주를 부여받았지만 57회 부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동촌의 가이 같은 경우는 정현 기수가 기사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벼워진 부중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촌의 가이는
마필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하겠고요. 자, 1번마 대천 포커스 역시 이제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는 좀 더 띄워주는 마필. 저는 이 마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돌위원이 아웃캣 또 들어갔는데 아웃캣이 이번에 어떻게 타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개 요건을 판단했을 때는 선행 장악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뭐 1번마 대천 포커스가 선행을 나서든 동천외곽이 선행을 나서든 두 마필을 보내놓고 한 3선 정도, 3선 외곽이나 내측 3선 정도의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아웃캣이란 마필은 항상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손쉽게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마지막에 그 문세영 기수가七절 동료하는데 정말 갈지처럼 흔들리는 모습. 여전히 데뷔전 초부터 악병마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7번마 스위비천 이 말이 저는 그 흙을 맞으면 좀 안 뛴다고 생각했던 말인데 지난 12월 6일 날 입상이 또 성공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뭐 지금 그 전개도에 없었거든요. 7번마 스위비천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초구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요경마 자체에서도 주로 자체가 좀 가벼울 걸로 좀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의 선전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2천이 취입의 타임을 가져가기엔 뭐 동천의 가이라든가 대천 포커스, 뭐 아웃캣 자체가 앞선에 나갔을 때 결코 지구력의 부족을 느껴지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는 좀 수월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저도 2번마 동천의 가이, 1번마 대천 포커스 두 마필의 좀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그 백돌위원은 틈새를 도전해 볼 마필을 4번마 아웃캣과 5번마 당찬 모습을 말씀해 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마필을 좀 말씀드린다면 어찌 보면 좀 애증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10번마 황금빛 챔피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그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올라온 마필인데 선두권을 장악하고 막판에 덜미를 잡히고 3착 승금을 했던 말이죠. 이후 승급전에 보면 조금 느슨한 경주를 펼치면서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지난 경주 또다시 인기마로 대두했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가 1200m이기 때문에요. 비록 외곽게이트지만 10번마 황금빛 챔피언도 복병권 전력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요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조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차고 있습니다. 게이트를 꽉 차고 있으면 좀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 경주에서도 조금 옥석을 좀 가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7경주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죠. 역시 5경주와 비슷한 양상으로 게이트는 가득 찼지만 능력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전력은 다소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상승세의 마필들 무엇보다 전개적인 모습에서도 타 마필에 비해서 좀 앞선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옥석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중심에 대한 선정과 후차권에서의 집중력이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모든 경주 조건과 훈련의 성과까지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선전이 앞서 있다는 판단입니다. 1번, 2번, 5번, 13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5번마 슈퍼스타트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을 이용해서 빠르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회복세가 좋은 1번마 카이젠 포스가 빠르게 2선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최적 전개가 가능해진 2번마 시티즌 M도 이변 가능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타임을 노려볼 13번마 코디앙 러브도 이번 편성만큼은 결코 만만치 않은 모습 속에서 압박을 가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5번, 1번, 2번, 13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하게 전개를 이끌어 나갈 텐데 역시 4두 중에서 무엇보다 능력적인 기대감이 앞선다, 전개적인 기대감이 앞선다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5번마 슈퍼스타트라는 마필입니다. 사실상 경주적인 조건은 불리한 것은 사실이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더군다나 혼합 경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외산 마필과의 경쟁이라는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단점 자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 자체를 극복해 해낼 만큼 전개적인 이점이 워낙에 좋죠. 발군의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슈퍼스타트로선 선두권을 나섰을 때 압박하는 마필이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가 중요할 텐데
슈퍼스타트가 가진 능력을 발휘했을 때 스피드를 압박할 수 있는 마필 자체가 거의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슈퍼스타트의 능력이라면 오히려 감량 요건까지 그리고 비가 내릴 예정이라서 주로까지 가벼워진 요건이라면 우선적인 전개적인 이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는 기대감이 앞선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내선에 있는 1번마 카이젠 포스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작년 6월의 경주에서부터 능검 당시부터 기본기가 좋았던 마필로 좀 기대감을 가졌던 마필이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단 성장세가 다소 늦어지는 모습이에요. 4번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주행 자체가 안정감이 좋아지는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선 스피드와 탄력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우수해진 모습인데요. 당시 주목할 만한 점은 직전의 경주 자체가 상당히 가벼웠던 모습 속에서 상당히 발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비오바란과 수입 트로피가 강하게 끌었던 경주에서 격차 없는 순위권을 마크했다는 점은 지금의 모습의 변화는 상당히 우수했다는 모습이고 예측 게이트의 이점 카이젠 포스 이제는 아낄 이유 없는 만큼 강공이 기대되는 세력입니다. 또한 13번마 코디앙 러브도 기대치에 비해선 최근 2번의 경주 자체에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마필 자체, 코디앙 러브 자체도 기존의 순발력보다는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적인 거리인 1200m에서 상대권의 마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선 이마필의 회복세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최대 목표이 될 수 있겠죠. 바로 2번마 시티즌 M이란 마필입니다. 결정력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 스피드감도 좋고 끈끈함이 좋아서 선의권에서의 전개는 무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직전의 경주에선 최외곽이었던 14번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를 풀어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경주는 2번 게이트를 부여받았습니다. 5번, 1번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강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내선 최적 전개를 펼쳐줄 수 있는 2번의 시티즌 M 힘에 대한 여유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만큼 최적의 이은, 이변까지는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의 스피드 5번마 슈퍼 스타트를 필두로 1번마 카이젠 포스와 13번마 코디앙 러브 이변 노려볼 수 있는 2번마 시티즌 M까지 4대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5번마 슈퍼스타트, 1번마 카이젠 포스, 13번마 코디앙 러브. 5번마 슈퍼스타트는 뭐 차근 잘 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갔을 때보다는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좀 더 많은 걸음을 내주고 있는 것 같고 1번마 카이젠 포스 같은 경우는 주행 심사를 6월 달에 이제 뛰었어요. 그때가 뭐 불량주를 하지만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곽을 정리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당히 여러 건을 했단 말이죠. 저는 실전에서 약간 이제 텀을 뒀을 때 1번마 카이젠 포스가 흙을 맞고 뛰니까 못 이기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지난번에 단거리 편성이지만 비오 바람이 끌었던 레이스에서 곱게 쫓아가서 뚝심력을 발휘했단 말입니다. 역시 이제 1번마 카이젠 포스는 좋아진 것 같아요. 백동희 의원, 이 표현 한번 할까요? 13번마 코디앙 러브가 지난 경주도 인기 많았었어요. 그죠? 근데 너무나 못 뛰었거든요. 왜 못 뛰었을까요? 우선은 외곽에서 차분하게 전개하는 과정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개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나쁘지 않았고 마지막에 몰아붙이는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힘에 대한 여유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거리 자체도 문제가 됐던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코디앙 러브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1200에서의 적정 능력이라면 무엇보다 강한 상대가 없는 이번 경주에선 이마필의 회복세 자체는 결코 무시는 할 수 없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코디앙 러브가 11월 20일 경주 유아스타하고 입상 시에도 보면 그 선입으로 전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D가 조금 짧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마필을 여러분들이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만약에 돌려보실 수 있다면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그 D를 차는 모습 보면 좀 다리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힘을 못 실어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얼마만큼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1번마 슈퍼스타트 그리고 카이젠 포스란 마필은 이제 뭐 출주 주기가 정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도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개의 마필이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뭐 이번 경주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웃두가 출주하고 있고 8번마 위너스 글로리 중심으로 해서 4번마 클리노킹, 5번마 킹크리켓, 지난 경주 잘 뛰었던 6번마 에어지라. 자, 이 3대 마필이 좀 상대마로 좀 인기를 가질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8번마 위너스 글로리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왔던 것 같아요. 브리저스컵 대상 경주 때도 그래도 이 말은 부산 말들하고 대적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위너스 글로리는 선축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는 마필이고 앞으로 이제 그 상간마에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잠재력 기대치 있는 마필로 평가됩니다. 1700m라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마필. 그래서 8번마 위너스 글로리 놓고 후차권을 찾아갈 텐데요. 4번마 클리너킹, 그리고 5번마 킹크래켓, 6번마 에어지락. 저 역시도 이 3대 마필 중에서 한 마필을 좀 더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가 인기마에 붙여서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은 나오진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압축을 한다면 역시 투자 가치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8경주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경주는 9경주입니다. 9경주 출마해 보시죠. 그리고 9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지금 출주하고 있어요. 3번마 천지스톰이라는 마필인데 직전의 경주 같은 경우는 57의 부중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53의 부중을 받았고 무엇보다 선두권을 좀 장악할 수 있는 레이스를 만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백돈이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천지스톰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믿음이 강한 경주일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사실상 능력만 따졌을 때는 우승을 해야 되는 전력이 맞았죠. 하지만 경주 요건이 너무 좋지를 못했어요. 안쪽에 있었던 킹크리켓과 바깥쪽에 있었던 썬파이터가 굉장히 흐름을 끌었고 그 흐름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천지스톰이 좀 무리했던 경주에서 함께 역주를 했었던 황영비상이 차분하게 전개를 해주면서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렀던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무리했던 전개 속에서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마필의 능력을 표출했다는 표현이고요. 결국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지스톰은 앞선 장악을 하거나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을 때 모래를 맞지 않는 운영이 가장 중요할 텐데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우선적인 관심 대상에선 앞서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천지스톰이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이게 3세 마필이었습니다. 3세 마필인데 자신이 주도하는 레이스가 아닌 따라가는 레이스예요. 1400m인데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주로입니다. 근데 갓 3세가 됐다. 2세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골격이 잡히지 않았죠. 근데 57의 가부중을 달고 그 부분을 좀 극복했다는 점에 3번마 천지스톰은 따라가도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이 그 브리더스컵 때 보면 그 따라가는 전개에서 보면 말과 엄청나게 싸움을 일어나죠. 이런 부분을 과연 그 신영철 기수가 제대로 풀어갔냐 이런다면 저는 선행선임 앞으로 따라가는 데 있어도 3번마 천지스톰은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3번마 천지스톰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고요. 저 역시 상대마가 이제 압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동영 상대마 어떤 쪽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힘에 대해서 여유를 보이는 마필들 간에 저는 후차권 양상 구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6번마 로열 빅토리의 회복세에 좀 더 기대감을 가지는 경주인데요. 상대적으로 능력적이나 전개적으로 따졌을 땐 천지스톰이 앞서 있는데 승급전이다 보니까 레이팅이 낮죠. 가장 레이팅이 높은 게 지금 안쪽에 있는 럭키아트와 로열 빅토리입니다. 럭키아트는 4세 앞말이다 보니까 감량 요건이 좋고 로열 빅토리는 순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7이라는 좀 높은 부정을 부여받게 됐는데요.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마련 기준이었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 가장 큰 단점은 로열 빅토리가 발바꿈이 좀 매끄럽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방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기 위해서 매번 노력을 많이 해줬던 모습인데 직전 경주에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이번 경주에서 후차권에서 직선에서 힘싸움이라면 우선적인 6번마 로열 빅토리의 힘에 대해서 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승급하고 나서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 안쪽에 있는 1번마 대건인 것 같습니다. 훈련 상태를 보면 더 뛰어줄 마필, 더 뛰어줄 마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완벽했던 모습은 좀 아쉬움은 남는데 자, 1번 게이트에서 상대적인 감량 여건이 좋은 대건이라면 충분히 회복수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저 5번마 썬업이 드디어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저는 이 마필은 김옥성 기수가 타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기수가 탔을 때 제어하는 것보다 김옥성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 각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찌 됐든 여전히 훈련 패턴 속에도 힘 자체는 살아 있었고요. 직선 힘싸움에서의 역주라면 썬업 자체의 이변 가능성까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썬업은 좀 악벽이 심한 마필이죠. 김옥성 기수가 1000m 경주에서도 추임력을 발휘했던 말이고 1200m 농협중앙배인가요? 안말들간에서인가요? 그 레이스에서도 뭐 착손권에 왔지만 막강 추임력을 발휘했던 말인데 이게 그 발주 악벽이 아니라고 좀 봐요. 과거에 이제 발주 악벽도 있었는데 이게 외측으로 좀 삐지죠. 많이 심하게 좀 삐집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아갈 때 보면 계속해서 제어를 하는데 자, 1700m도 이제 코너가 좀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표현 한번 쓰고 싶어요. 대건이란 마필이 지금 1700m 승급하고 나서 1800 두 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좀 주인권에서 걸음을 조금 못 내줬다 하지만 1700m 천지스톰이 선두권을 장악하면 로열 빅토리가 부담적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건이가 전개를 좀 유리하게 풀어하지 않을까요? 전개 자체에서는 유리하게 풀어나간다는 점에서는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에 보여줬던 경주력의 결과 자체는 훈련의 성과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직선 싸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그 세 마필 중에서 가장 힘에 대한 여유가 강했다라고 평가하는 건 저는 6번마 로열 빅토리입니다. 그래요.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1번마 대건이를 그래도 전개상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고요. 거기에 2번마 럭키하트 역시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3세마가 지금 마이너스 1kg 정도 감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지스톰 같은 경우가 이번 경주에서 보면 레이팅 점수 체계로 하면 마이너스 1kg, 여기에 안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kg 가까이 부담점을 받죠. 럭키하트가 58, 그다음에 로열 빅토리가 58인데 6번마 로열 빅토리는 57의 부중이고 럭키하트는 55입니다. 그래서 2번마 럭키하트 좀 관심 갖고 싶다라고 하고 또 한 마필을 말씀드리면 조금 넓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4번마 금포엔젤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게 부산에서 보면 선두권을 장악하고 1600m를 이겨냈던 말입니다. 뭐 선행 경합을 하고 1800m인가요? 능력 부진도 당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금포엔젤은 흙을 맞지 않았을 땐 좀 더 띄워주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4번마 금포엔젤까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백돌리언은 3번마 천지스톰에 6번마 로열 빅토리, 1번마 대건이를 좀 더 좀 우위를 뒀고요. 저는 3번마 천지스톰에 1번마 대건이 그리고 욕심이 난다면 1700m이기 때문에 4번마 금포엔젤 이번에 좀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월의 월초 경마입니다. 제가 늘 이런 표현을 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경마 자체가 좀 어렵게 복병말 반란이라면 그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들뜬 마음보다 다음 경주를 준비했을 때 보면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보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월초 경마입니다. 경마는 늘 언제 어디서나 변수가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좀 인기와 접전이 좀 많은 하루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한 마음 속에서 옥석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토요 경마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1위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